제가 오늘 낭독하려고 하는 챕터는 미시아의 시간이에요. 이 챕터를 선택한 이유는 미시아가 주방 싱크대 서랍을 열어보는 장면이 제가 좋아하는 일인 최면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서랍 안에 나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과정이 마치 최면 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미시아를 내면 상태, 내면 세계로 이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 사진에서부터 특별한 돌, 그리고 깨진 온도계, 오래된 장신구, 이런 모든 것들이 미시아에게 개인적인 이야기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서요. 오늘 저는 미시아의 시간 부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시아의 시간. 어느 날 엄마 화장대와 인형들 사이를 오가던 미시아는 주방 싱크대 서랍을 발견했다. 서랍 안에 모든 것이 있었고 온 세계가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이 있었다. 그중 하나에는 군복을 입은 아버지가 친구와 함께였다. 이들은 친한 사이처럼 서로를 얼싸안고 있었다. 아버지는 한쪽 귀에서부터 다른 쪽 귀까지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뒤로는 분수가 물줄기를 뿜어올리고 있었다. 다른 사진에는 아빠와 엄마의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엄마는 흰 베일을 썼고 아빠는 여전히 검은 콧수염을 달고 있었다. 미시아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은 짧은 단발머리에 이마에 머리띠를 두른 엄마의 사진이었다. 이 사진에서 엄마는 진짜 숙녀처럼 보였다. 거기에는 미시아의 사진도 있었다. 그녀는 커피 그라인더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머리 위로 라일락이 만개했다. 두 번째, 서랍 안에는 미시아가 집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있었다. 그녀는 이 물건에 달의 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미시아의 아버지는 언젠가 들판에서 이 돌을 찾아와서는 이것은 여느 평범한 돌과는 다르다고 말해주었다. 거의 완벽한 원형으로 이루어진 돌의 표면에는 아주 작고 반짝이는 조각들이 섞여 있어서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신구처럼 보였다. 미시아는 돌을 귀에 가져다 대고서 돌이 주는 신호를 기다렸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돌은 아무 말이 없었다. 세 번째, 서랍의 안쪽에는 수은주가 깨진 오래된 온도계가 있었다. 덕분에 수은은 온도계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고 어떠한 눈금에도 막히지 않고 온도에도 구애받지 않을 수 있었다. 온도계는 검은색으로 보일 때도 있고 검지만 동시에 은빛이나 흰색을 띠기도 했다. 미시아는 수은을 가둔 온도계를 갖고 노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온도계에다 이스크라라는 이름을 붙였다. 서랍을 열 때면 늘 나지막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이스크라 씨. 네 번째, 서랍에는 오래되어 망가진 유행이 지난 모조품 장신구가 있었다. 도금이 벗어져 이제는 회색빛 금속이 환히 드러난 사슬 목걸이.
짐승의 뿔에다 금줄로 세공한 브로치도 있었다. 밝은 종이장들 사이에는 오래전 장터에서 샀다가 내팽개쳐진 반지의 유리알이 반짝거렸고 다양한 모양의 크리스털 귀고리도 빛을 내뿜었다. 미시아는 초록빛 반지하를 통해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세상이 시시각각 다르게 보였다. 아름다웠다. 초록빛 세상, 루비빛 세상, 푸른 세상, 노란 세상. 이 중에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 미시아는 선뜻 결정할 수가 없었다. 5번째, 이 서랍 안에는 아이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다른 물건들 틈새에 몰래 숨겨놓은 잭나이프가 있었다. 미시아는 그 칼이 무서웠다. 가끔은 그것을 사용하는 상상을 해보았다. 예컨대 누군가 아빠를 해치려 할 때 아빠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다. 암적색 에보나이트 손잡이 속에 음흉하게 칼날을 숨기고 있었기에 칼 그 자체는 딱히 위험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언젠가 미시아는 아버지가 손가락 하나로 단번에 칼집에서 칼을 움직여 빼내는 것을 보았다. 슉 하고 칼이 빠져나오는 소리가 마치 공격하는 소리처럼 들려서 무서웠다. 그래서 우연이라도 칼을 만지는 일이 없도록 원래 있던 자리인 서랍 오른쪽 모서리, 성화들 밑에다 깊숙이 넣어두었다. 6번째, 칼 위에는 조그만 크기의 성화들을 모아놓은 종이 뭉치가 있었다. 교구 신부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러 오는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던 걸 매년 차곡차곡 모아둔 것이다. 성화마다 에스코틀레 성모나 목동 모습으로 팔과 어깨가 훤히 드러난 셔츠를 입은 어린 예수가 그려져 있었다. 예수는 포동포동했고 곱슬머리는 밝게 빛났다. 미시아는 그런 모습을 한 예수를 사랑했다. 7번째, 던지기 놀이에 쓰이는 작고 예쁘게 생긴 돼지뼈들이 서랍에서 달그닥거리는 소리를 냈다. 미시아는 어머니가 족발을 고아 젤리를 만들 때 뼈가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보곤 했다. 날카로운 작은 뼈들은 깨끗이 씻어낸 다음 화로에서 말렸다. 작은 뼈들은 매우 가벼웠다. 미시아는 이 뼈들을 손에 쥐는 것을 좋아했다.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잡는 돼지. 세상의 모든 돼지가 전부 이렇게 같은 모양의 뼈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미시아는 골똘히 생각에 잠기곤 했다. 가끔은 살아있는 돼지들을 상상하며 미안함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에는 적어도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던지기 놀이를 할 수 있는 뼈를 남겨주니까. 8번째, 서랍 속에는 오래되어 다른 볼트 전지들이 있었다. 에너지에 대한 개념은 미시아에게 매우 흥미로웠다. 이것은 온도계에 갇힌 수은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수은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에너지는 볼 수가 없었다. 에너지는 어떻게 생겼지?
미시아는 전지를 들어 올려 잠시 손바닥에 올려놓고는 무게를 가늠해 보았다. 제법 무거웠다. 이렇게 작은 상자라도 그 안에는 분명 많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있을 것이다. 미시아는 노란 금속 조각에 혀를 대보았고 미세한 따끔거림을 느꼈다. 전지에서 흘러나온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 에너지 탓이었다. 9번째. 미시아는 서랍에서 여러 가지 약들을 찾아냈고 이것들은 절대로 입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거기에는 엄마의 알약과 아빠의 연고가 있었다. 특히 엄마가 즐겨 복용하는 종이봉투에 담긴 흰색 가루는 미시아에게 경이로움을 느끼게 했다. 그것을 먹기 전 엄마는 항상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며 두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그것을 삼키고 나면 안정을 되찾고 혼자서 카드놀이를 시작하곤 했다. 그리고 10번째로 그 서랍 속에는 솔리테어 게임과 러미 게임에 쓰는 카드들이 있었다. 카드의 한쪽 면에 녹색의 식물 문양이 있어 전부 다 똑같아 보였다. 하지만 미시아가 그걸 뒤집자 초상화들이 나타났다. 그녀는 왕과 왕비의 얼굴을 하염없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보려 했다. 미시아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스페이드 여왕이었다. 미시아의 눈에 그녀는 가장 아름다웠지만 가장 슬퍼 보였다. 스페이드 여왕에게는 나쁜 남편이 있었다. 그녀에겐 또한 친구가 없었다. 그래서 매우 외로웠다. 미시아는 엄마가 홀로 카드놀이를 할 때면 항상 스페이드 여왕을 찾았다. 엄마가 카드점을 볼 때도 역시 그녀를 찾았다. 하지만 엄마는 너무 오랫동안 카드를 펼쳐만 놓고 물끄러미 들여다보기만 했다. 미시아는 탁자 위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지겨워졌다. 그러면 그녀는 온 세상이 들어있는 서랍을 뒤져보기 위해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다 이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집에 안 계실 때 서랍들을 살짝 들여다본 그런 기억들요. 맞아요. 그러셨죠? 그러면서 엄마와 아빠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되고 거기에다 더불어 내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